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역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유통지원과장 발의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9억 6,787만 7천원 늘어난 182억 2,414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비가 1억 7,500 증대했습니다. 도의 당초 3동에서 8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GAP 시설 보완 사업 1개소에 대해서 5,9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수산물 수출 부대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A 하인축제 참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 도비 사업 포함해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증액되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군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과 10대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사업입니다.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비 1억 원, 농수특산물 광고 홍보비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331쪽입니다. 해남미소 명품 농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 8천만원, 해남미소 그린 해피데이 판매 지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해남미소 농산물 대형 거래처 물류비 지원과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사업비 1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위드 코로나 농수수산물 판촉 지원비 5,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절임 배치 박스 지원 사업 당초 6억 원에서 5천만 증가한 6억 5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떡방앗간 제조 가공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균 활용 발효 식품 사업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 사업은 822만 7천원 예산 집행 잔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용 유통지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 광고비가 무려 4억 9,342만 8천원 군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물론 광고 홍보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무관리비로 된 거. 예, 그러겠습니다. 예. 2억짜리 2억 예산 사업 배경이요. 예. 떡방앗간 가공 제조 사업이 지금 2천만 원이 계산이 돼 있는데 1개소에 500만 원씩밖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예.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지금 당초 그쪽 협회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사업비를 늘려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보조 사업비는 한정이 있어서 추경 사업이라 일반 시범 사업을 해보고 내년 또 번외산에 성과 봐서 일단 늘리기로 그렇게 일단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4개 업체가 5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데는 더 추가한다 하면은 이제 다음에 또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잖아요. 이게 방앗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떡만 제조하신 분들 있고 또 이렇게 고춧가루 하신 분들 서로 기계 종류 많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하시고 내년 또 그 사업성과에 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떡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만 좀 할 거예요. 떡도 하고요. 저희들은 일단 방앗간이 떡이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나름 다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기계 종류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가장 급한 거, 또 시설 개선하고 환경 개선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럼 있습니다. 만약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나 참기름을 하겠다면 그쪽으로 해줄 거예요? 예, 이 사업은 같은 사업 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 산업이 지금 굉장히 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방앗간에서 예. 떡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뭔가 아이템이 나와야 되고 떡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예. 충분히 뒤에서 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뭐 고춧가루 참기름보다도 예. 떡으로 좀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사업비를 어차피 사업비가 2천만 원밖에 계산이 안 되니까 한 군데를 줄이더라도 한 두 군데 줄이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썹 기준으로 돼야 되겠죠. 예, 이 부분 그쪽 해표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예, 내용 뭔가 한번 검담 해본 다음에 어느 한 진행하겠습니다. 업체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해썹 기준에 맞춰서 진짜 우리 쌀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고 뭔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인 축제가 있나요? 예, LA 한인 축제가 매년 9월달에 있습니다. 우리 어떤 업체가 가는데 물류비가 나와요? 거기 전남에서 15개 부스를 운영하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전남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분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류비가 1,300만 원이면 가나요? 이 물류비만 지원해주고 부스비는 무료고요. 개인 쓰는 항공료나 그런 체재비는 본인 부담하게 돼 있어서 아마 홍보 효과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보관으로 예, 예. 어디 업체 가나요? 그 신청한 업체가 어디예요? 마산에 있는 이용식품에서 참기름 들기름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보면 수출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9월달에 수출 관련 희망하신 농가들이나 법인들 해서 간담회 해서 내년도에는 수출 쪽에 포커스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공료 같은 거 좀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해주지 그래요? 예, 물류비 대부분 컨테이너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고요. 본인 체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대부분 지자체 확인해봤더니 체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차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보통 한 5일 정도 있으신데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하고 또 항공료도 비싸고 예, 예. 그래서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이런 부분 주시기 나중에 바랍니다. 간담회 때 저희들 내용을 한번 더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중형 저장고 예. 몇 동이에요? 번해산에 도비가 3동 편성 내렸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 5동이 추가돼서 총 8동 월에 됐습니다. 중형 저장고가 20평 정도 되고요. 평당 한 350만 원 보조 기준입니다. 아니 1억 7,5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태워졌는데 5동 기준이기 때문에. 5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해산에 3억 4,400원 3동이라면서요. 그 계속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3동이 1억 500만 원. 이번이 5동이 추가돼서 1억 7,500 합쳐서 2억 8천입니다. 전부가 하면은 기준이 20평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평 이상입니다. 20평 이상.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20평까지. 예. 20평까지고 추가된 것은 본인 본인 부담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죠. 예. 이거 대상 작정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은 예. 음면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저 계획서 있죠? 도에서 내려온 거? 예. 예,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세근님 지라시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은 브랜드 쌀인지 뭐 땅끝의 쌀 그거 말씀하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남 브랜드 쌀 하늘에 반한 쌀이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10대 브랜드 쌀은 한눈에 반한 쌀이 포함된 사업이고 군 브랜드 쌀은 땅끝의 쌀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농협에 예, RPC하고 RPC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임 배추 박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순수한 농가에만 주는 건가요?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요? 331조. 농가에 이제 돼 있고요. 금액이 는 게 작년에 비해 그 종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월 번외산 기준은 약 60만 매배 됐고 작년은 기준은 약 68만 매, 9만 매 됐었거든요. 그래서 종이값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더 올려서 작년 수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이나 단체에 혹시 박스 지원한 건 없나요? 저희들은 법인 단체 상관없이 생산업체가 작년에 785개 농가였거든요. 올해 신청이 약 730개 정도 됐는데 그분들의 최대 3,000매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게 읍면별로는 10,000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그 전에 뭐 이말금 김치라든가 계곡면이라든가 이걸 별도로 지원했었는데 그쪽으로는 아마 농협 없는 쪽에 걸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예. 혹시 그거에 포함된 것인가요? 그건 빼고 절임 배추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종전에 혹시 지원했는데 앞으로 혹시 지원 기준이 있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떡밥간 제조강공공자 지금 이건 허가는 지금 위생팀에서 안 한가요? 인허가 과정은 위생팀 하고 있는데요. 음. 실제적 이제 저희들 유통으로 판단해서 이게 작년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사업이어서 이번에는 한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조례에 보면은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시설 장비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떡밥가를 하는데 거기서 고춧가루라든가 참기름이라든가 뭐 복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우리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걸 특화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대체적으로 소주병,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아마 식품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은 우리 해남군에서 나온 걸로 해서 상품화돼서 가지고 특화된 상태에서 판매가 된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예. 이게 좀 해주시고 떡 하나만 해도 잘 아시죠? 예. 영광 모시떡이 1년에 그렇습니다. 500억 예. 시장이란 거. 예. 우리 절임배추 시장이 한 700억 시장인데 예. 모시떡 하나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떡 같은 그 어떤 제조 부분에 좀 지원책을 잘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민간 자본 사업에서 좀 농식품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건 현황을 좀 주시면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예, 이건 특별한 내용 그대로인데요. 그 재원 표시만 음, 도비 전환 사업에서 도비 표시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좀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 가지만 좀 뭐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고쌀하고 조만간 있으면 추수 관계하고 예. 지금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 여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 현재까지는 여석은 올해까지는 가능하더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9월달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석 참고조사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또 농협 아침에 농협 중앙에 저기 들어봤더니 농협 중앙에서도 읍면 농협들 지금 여섯 관계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동향 파악하고 있으면서 준비할 건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또 뭐 이것 때문에 상당한 서울 힘이 있고 올라가신다.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매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예. 대비하신 것이 좋지 않겠어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고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민찬 의원님 지라시 바랍니다. 지금 329페이지요. 그 지금 농수산물 중형 저온 저장고 이게 아까 20평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 사업당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 정도.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작년보다는 이게 50만 원 올라서 상향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이렇게 상승률을 좀 낮춰달라 해서 예. 좀 더 건의된 예.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게 좀 현실에 좀 어느 예, 정도 예. 맞춘 것 같구만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좀 추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사업하는 것이 몇 달 안 남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일- 이제 사업자 선정을 이제 한다는데 좀 그러니까 올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최대한 맞춰봐죠. 20평 정도 되면 또 건축 설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2월 없이 가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이제 내려온 예, 거죠. 이제 도비도 추경 확보돼서 음. 통보돼서 좀 늦었습니다. 좀 시기가 좀 애매하구만. 예. 네. 아무튼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30페이지요. 그 포장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반대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지에 그 포장지는 디자인이나 이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땅끝해설 위주로 일단 땅끝해설이 지금 두 가지 새로 예. 이번 추경 때 새로 하는 거라 뭐 디자인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거 그대로에 대한 준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 방금 존경하는 세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신곡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예. 예, 아무튼 9월 말 또 10월 중순 이전에는 다 이제 또 수확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재고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 지역 파악은 됐습니다. 됐죠?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9월 말까지 한 2만 4천 톤 정도 파악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일부 농협에서는 9월 말까지 판매가 되겠다는 쪽이 한 10,000톤 정도 좀 넘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14,000톤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산이 예, 문제하고 저쪽 서부권 농협들이 예. 있고 나머지 농협들은 그 전에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하신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농협중앙에서 지금 5만 톤 뭐 추가 격리 자체 격리를 하겠다 이제 발표를 지금 했는데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이달 아직까지-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액션은 예. 아직 안 취해지고 있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최악의 예. 쌀 대란이 올 것이다.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지어도 정말 뭔가 좀 희망이 보여야 돼. 희망이 없는 그런 농사를 짓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아봐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검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인 내용은 지금 쌀 소비 촉진 쪽만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지금 혹시 그 제주도 한번 방문 예정이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산하고 황산농협하고 인수해서 약간 쌀이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물어봤더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쌀 공장 자체가 제주도에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청 관계자 이번 주 면담이 있어서 혹시 장기적인 안목 한번 가보고 있고요. 또 계속 쌀 소비 촉진 쪽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소비 촉진도 중요하고 이제 물론 고생 예, 많으시니 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행정이 뭔가 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잔여 물량에 대해서 그래도 가마당 뭐 1, 2천 원 정도는 그래도 좀 행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 주는 것도 뭐 농민들 사기 진작도 일선에서 또 고생하고 있는 농협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농협 몇 군데를 한번 물어봤고 영농조합 같은 데 물어봤거든요. 그분들 말씀 이런지하에 우리는 미리 판매하고 준비 손해보고 다 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소급해서 지원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미리미리 대처를 잘 해갖고 손해보고 했는데 보통 그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돼서 저희들이 쉽게 말을 그럼 못 저 꺼내서 서부권 상계 농협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로 가면 그러니까 뭐 미리 어떤 그런 묘하게 서부권만 시장 경리국 3차까지 한 번도
판매를 못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뭐 본인들이 혹시 좀 과해서 그랬을까요? 뭐 써내기를 좀 더 과하게 아마 써내서 그런 금액을 좀 겁니까? 높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높게 썼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3차까지 봤을 때도 약간 그러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민감히 서로 간에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그런 부분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들의 식량 주권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사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올해 쌀값이 사상 최저치로 지금 정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40kg 한 가마당 뭐 4만 원대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작년에 6만 3천 원, 4천 원 했던 쌀 가격이 2만 원이나 더 떨어진다면 농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예, 더 노력의 경주를 좀 해주십시오. 방법이 있다면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이 있죠. 330쪽 중간 박스에 예, 어떻습니까?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은 이제 물론 수출을 하는 유통업체 쪽에 이제 해주는데 이분들 좀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포장재 수요와 공급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원하시죠, 그분들은? 많이 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많이 하고는 싶은데 지금 우리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 예. 아예 신청 자체도 포기하는 그 유통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또 확대해서 예.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나라의 농산물들을 그래도 해외로 수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전담해서 맡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의사진행위에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 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대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모두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3억 2,045만 4천 원으로 금액 추경에 69억 8,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지도 역량 강화는 1직원 1장목 재배기술 연구 재료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황산 농민상담소 철거비 2천만 원과 현장 지도용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2쪽입니다. 2023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및 부교재 제작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한농연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1천만 원과 청년 사회치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3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6,441만 2천 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3개소 증액된 1억 8천만 원, 청년 농업인 창업농장 조성 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하여 4억 7,900만 원과 전남 으뜸 청년 농업인 성장 지원 사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5쪽입니다. 농산물 조합 가공 지원센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19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예산에 편성된 밀산업 밸류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3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한우 임신진단키트 구입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일반 운영비 2,750만 원과 배지 구입 등 재료비 1억 3,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7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증축을 위하여 시설비 9억 원과 배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가종 수박 수직재배 신기술 시범 1,050만 원과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 4,2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38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는 일반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꽃육묘 사업은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조형물 설치 등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행사용 꽃 생산 재료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39쪽입니다. 땅끝 꽃축제장 LED 경관 조명 설치 등 꽃축제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기반시설 구축비로 시설비 10억 5천만 원과 감리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22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괄 기계화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이전을 위하여 시설비 1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41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1억 74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431페이지 본소 군 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 CC 설계 인가 영역 관련해서요. 이번에 이제 2천만 원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쪽 저희들 사무실 내 부지에 미생물 배양관을 증축하려고 설계하려고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 부지가 전부 시험 연구시설로 돼 있는데 일부가 조금 시험 연구시설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설계가 증이 안 되고 행정상 허가가 안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 연구시설로 관리 전환 후에 미생물 배양실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비를 새로 세는 겁니까? 설계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지금 이제 다시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새로 시행하려고 신규로 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 사전에 그 인지가 안 돼서 설계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중단시켜 놓고 지금 이걸 한 다음에 설계 다시 다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 영역은 어떤 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미생물 배양관 증축과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없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관련해서요. 이건 예, 예.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설계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네, 예. 책정을 한 거죠. 예.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1년차 예산이 지금 18억이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 그 자체가. 예. 그러면은 이걸 이번에 세우면 다 쓸 수 있습니까? 올해? 지금 일부는 어차피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당초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 뭐니까 문화재 조사과 그쪽에 해야 되고 또 저쪽 기후변화 사업단 쪽에서 통합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선 비닐하우스 먼저 설치를 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고구마 연구센터 건축은 그쪽이 행정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 설치를 해도 일부는 4-5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18억 중에 얼마 정도나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계 끝나면은. 18억 중에 절반 정도는 4-5일은 다 됩니다. 2월은 다 됩니다. 명시를 낸 게 아니라. 뭐 지금 그게 또 국비라서 이번 또 무조건 세워야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서요. 지금 리모델링 그 다음에 4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거기 2천만 원 세워놓은 게 여기에 관련된 그 예, 연관성이 예, 있는 연관입니다. 거죠. 지금이 여기도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균투가고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예.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편성하는 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은 그럼 따라서 이렇게 명시효를 하든가 지금 4-5일 하든가 지금 이렇게 해가고 그 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연초에 안 내려오고 이번에 이제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이 좀 애매해서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현장 3회 추경 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어차피 상반기 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상황이라서 예. 이제 신속 집행하고 관련도 있고 첫째는 이제 그게 관련이 말씀하신 본인사님 편성 안 했던 게 신속 집행 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사전에 미생물 배양관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견학 다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439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디지털 농업 기반 시설 구축 공사비 관련도.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어차피 이것도 균투기라. 예. 저쪽 납업료로 전부 들어갈 건데 그쪽은 지금 기반 정비라든가 이게 좀 덜 돼 있어서 일부는 지금 설계하고 일부는 발주돼 있고 합니다. 설계 완료되고 그러면 이건 공사 발주는 올해 가능하다. 발주는 냈는데 지금 아마 조금 더 사고율은 부득이 사고율을 해야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진행 사항을 자료도 좀 받아볼 수 있겠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전부 국비에 관련된 거 전체에 다 주의사항 말입니까? 예, 예예.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산 농민 상담소를 철거합니까? 예예. 철거 비용이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전적을 어디서 받았어요? 성주환경에서 받았습니다. 양으로 하는 것이죠. 건물값이 나올 정도로 건물값과 비슷해 버리네요. 2천만 원이면. 근데 어차피 저희들은 한번 이제 그 다시 또 설계를 내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좀 가예산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전부 또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철거 설계도요. 지금 많이 지금 그것과 연결해서 하자면은 삭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기술센터를 보면은 고정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 시설 투자에 예. 시설 사업을 많이 지금 벌리고 있고 또 여러 군데는 분산되고 있어요. 지금 본 지소 있는 데로부터 우시장으로 해서 뭐 고구마 순 무한다에 삼산면으로 갔다가 나범리까지 이렇게 분산이 돼. 예, 예. 어느 한 군데서 나는 기술센터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기후변화 대응센터 그냥 우리 넓은 우리 멋이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집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집약된 것은 고구마 연구센터와 청년 임대농장. 그러니까 이제 예. 다음에 차근차근 한다면은 미생물이랄지 그리고 또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근데- 꽉 찼어. 더 이상 늘어갈 데가 없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 시설 하우스랄지 유료원실 그런 것은 그리 옮겨가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도 이 얘기를 소장님도 하셨지만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세워야 돼요. 이렇게만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시문 기술 시범 사업이랄지 4,200만 원이나 남아서 삭감을 하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축산 농가의 어떤 그 스마트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뭐 환풍기를 달면은 환풍기 업체가 설치하는 앱이 따로 있고 뭐 CCTV를 달면 CCTV 다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통합 앱을 이렇게 구축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자기가 좀 불편하고 말지 그 자부담 조금 들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이 3차까지 다 제공해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국도비 지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납이 되지 않고 사업이 차근차근 되는데 기술센터 보니까 자체 사업들이 막 반납액이 많이 나와버려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편성을 할 때 잘 분석을 해야죠. 이제 실력 있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분석을 잘 하세요. 예, 예. 그래야 되잖아요. 예. 고구마 우랑 종순 안정 생산 기반 구 여기도 3,500만 원 반납하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그것도 지금 사업자가 3차 공업까지 해도 지금 한 농가가 안 돌아서 겁니다. 이런 사업은 내년에 더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사업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돼서 반납을 하는데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예, 사업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시범사업 이 정도는 다 됐으면 자체적으로 하라 해야지. 아까 민찬영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4쪽) 중간 박스예요. 우리 청년 농업인 경영 70 임대 농장 조성. 예, 예. 요 어디다 지금 삼산 하시려고 그래요? 평안리다 할 겁니다. 지금 아, 우리 거기다 기후변화 대응- 나범리 거기다 하시려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해는 당장 지금 600평 들어갔는데 당장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게 1헥타에서 2헥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팜으로. 예, 전체 스마트팜으로 겁니까? 겁니다. 예.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학습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정보가 자기 되겠네요. 3년간 임대를 해줍니다. 지금 저희들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 1차로 하고 있는 게 저 삼산 봉학 쪽에 예. 600평을 지어서 지금 300평씩 청년을 두 농가에 해주고 지금 그쪽 저희들 임대료가 법적 임대료를 해서 1년에 14만 원,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그 청년들 지금 현재 연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임대 농장에서 지금. 그쪽에 올해 지금 했던 분들이 300평에서 딸기하고 딸기 후작으로 지금 소과종 애플 수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한 3천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300평에 3천. 예, 예. 이 기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서 훈련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농토를 준비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자기 이 사업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금도 모집할 수 있고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다든 이제 청년 청창농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지금 그 원래 가장 큰 목적은 그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현장에서 영농을 하고 기술을 갖추고 했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상부 박스에 보면 청년농장 조성 사업이 그 일환이라 보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훈련된 청년들이 자기 농장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아직까지 청년 저 경영실습 임대농장 배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요. 예, 지금 올해 2년 차입니다. 그 전에 한 명이 하다가 작년에 그 불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아, 예, 작년에 다시 알고 재선정을 있는 했습니다. 내용인데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2019년도 19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예. 아, 20년 때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20년도 21년 아직 그러면 뭐 자기 농장을 조성하는 청년들은 한 명도 아직 없고 배출을 한 명도 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 좀 도비 매칭해서 지금 현재 청년 농장 조성 사업 5천만 원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아, 이것은 저희들 그저 공모 사업으로 예. 또 청년농한테 2,500만 원씩 사업비를 다른 뭐 어떤 청년농 운영하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떤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데 쓸 수 있는 거 공모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두 농가한테 들어갈 겁니다. 두 농가요? 네. 소장님 아무튼 이런 청년들이 우리 해남에서 배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이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 제공들이 돼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 뭔가 희망이 안 보이면 시골에 안 있고 싶잖아요. 그 도시로 다시 떠나는 그런 이농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그래도 좀 많은 고민 속에서 뭐 검토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청년들 앞으로 우리 해남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여기서 학교 보내고 하는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어떤 길라잡이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한 가지 좀 확인 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있죠. 예, 예. 저번에 제가 간담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싼 기계 갖다 놓고 비가름 시설 안 돼 있는 곳 그 지금 예.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을 예. 좀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비가름을 못했던 사유가 건폐율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 건폐율 일단 지붕이 씌워지고 올라가면 건물이 되니까 건폐율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라도 이렇게 비닐 그 파이프로 해서 하우스 형식으로 됐어요. 예, 하우스 형식이라도 하면 지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비싼 게 비 맞으면 안 될 것 같고 임대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그분들은 기간제로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와서 종사를 하고 그게 계시죠? 지금 무계약직 대부분 무계약직에 기간제가 섞여 있습니다, 같이. 무기계약제 기간제요. 예. 이제 이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무엇을 빌리러 갔어 농가가. 근데 내가 이걸 사용을 하는데 오늘 사용하고 내일 사용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면 내가 오늘 이걸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 사용을 못하고 내일까지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내일 임대를 했던 분하고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부착을 해서 가지고 갔으니 이분이 끝나면 이 다음에 바로 해서 하루나 더 있다가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의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오늘 반납하십시오. 그런데 내일 예정이 돼 있는 농가가 있다라면 또 그것도 말이 맞아요. 근데 내일 예정이 없어. 그러면 총수해가 갖고 오십시오. 이제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 소장님 좀 탄력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운영 의무를 이렇게 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또 안 좋은 사례들이 몇 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서 영업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꽤 간간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 그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네. 그분들은 딱 하면 이분들 빌리라면 안 빌려줘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씩 있고 해서 좀 이제 직원들이 또 이제 그것까지 또 해석하면서 저희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네. 배추를 식재할 때 보면요, 퇴비 뿌리려면 한 5만 평씩 농사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뿌려갖고는 다 못 뿌려. 적어도 2, 3일 뿌려야 다 뿌리는데 뭐 이게 그런 어떤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줬으면 좋을 것 같다. 예. 우리 그 임대사업장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 한번 하시고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예. 예. 지라시 위원장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경제산업과장 발의 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금해 추경 77억 5,8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22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업소의 물품 지원비 273만 원 증액, 그리고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매일시장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300만 원, 자일 오일 시장 지붕 개보수 사업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 356쪽. 해남 매일시장이 11월에 재개장됩니다. 홍보비 5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와 또 전통시장을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컨설팅 비용으로 각각 200만 원씩 증하였습니다. 해남 매일시장 개장식 및 활성화 행사 추진비로 5천만 원, 그리고 매일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천만 원, 해남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8,069만 원, 오일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5억 6천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 200만 원 감, 하원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공건축 사업 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 용역비 2천만 원, 그리고 산정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서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 5천만 원 감하겠습니다. 해남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에 대한 보전 사업비 12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황산면 지잉이마을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비 중 4천만 원에 대해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 사업으로 산이면 공공 복합 청사 건립 사업비 17억 2,600만 원, 송지 땅끝과 북일 만월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시설 사업비 16억 870만 7천 원. 작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 잔액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자단금 2,310만 원 증,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비 2천만 원 증, LED 보안등 구입 9천만 원,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 1억 3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 사업에 6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 1,5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조선업의 고용난과 근로자 실업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5,500만 원, 고용유지 지원금 5,250만 원,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3천만 원,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정비공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기술 진단 용역비 4,700만 원. 그리고 이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에너지 사용 계획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1,614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택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56페이지 해남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5억 8천만 원 증대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매일시장 말씀하십니까? 예, 매일시장. 이제 실정 보고에서 나온 건으로 이제 가설 울타리나 또 물탱크 추가, 또 사급자재 대체, 마감 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과 또 BF 인증에 따른 설계 변경, 또 상인의 요청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5일 시장 그 바로 밑에요. 해남 5일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예. 이 사업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이 사업도 지금 이제 주차 타워 2단 3층 세우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30억 원 확보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으로 해서 5억 6천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뭐 필요하시면 자료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지금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 지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 명절 추석 명절 전에 인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면은 그 해남사랑 상품권이 이제 10% 할인하는 조건으로 정부 국비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예. 정부 국비가 당초에는 8%, 국비 8%, 군비 2% 이랬다가 이제 그 다음 연도는 국비 6%, 군비 4%. 지금은 국비 4%, 군비 6%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4% 줄 테니까 군비 6% 보태라.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4.8억 원을 따왔는데 그게 따지면 이제 120억 원 할인 판매해라.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군비가 좀 과도하다. 그래서 그 국비 신청을 포기한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0억 원을 할인 판매하면 4.8억 대 7.2억 그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이번에 그 10% 할인 보조 비용을 12억 예산 편성 요구한 건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사용 시점은 어느 정도? 이제 9월 1일부터 10% 할인 판매가 한 달 동안 1인당 50만 원씩 들어가고요. 저희가 10%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약 180억 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팔렸을 때 보면 10% 할인하면 약 140~50억 팔리더라고요. 나머지 한 40~50억이 남으면 미남 축제나 또 저쪽에 이제 매일시장 재개장 하면 원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59페이지 보면은 LED 보안등 우리 가로등 말고 LED 보안등 구입이 있는데요. 예. 이 LED 보안등이라는 게 지금 태양열을 관련해서 그 지금 몇 개 저희가 이제 한 그걸 얘기하는 12,000개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 예. 지금 거의 다 이제 옛날 세라믹이다. 그 약간 빨개 가지고 좀 춤춤한 그 세라믹을 LED로 다 바꾸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12,000개를 바꾸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중에 일부러 세라믹 등으로 LED 등으로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그런 재료 구입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것도 가로등하고 똑같은 이제 가로등은 가로등은 220V 120W를 쓰고요. 네. 골목길에 있는 것이 이제 보안등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가로등은 2,100개, 보안등이 1,300개인데 거기는 이제 50W짜리 있으니까 약간의 와트 차이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거기 전기를 안 끌어 쓰고 직접 뭐 태양열로 해서 바로 그 설치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전기 끌어서 전기 끌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예. 지금 가로등하고 똑같은데 LED 예, LED 등으로. 예.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은 지금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2단지 뭐 에너지 사용객 용역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설명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산업단지 15만 평방미터 이상을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다른 영역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그 설 2단지를 시설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나머지 제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이 용역도 해서 과연 이렇게 큰 시설을 움직이고 공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전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공급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아끼겠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전반적인 용역 진행 사항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한번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방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민찬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359페이지 보면 LED 보안등 기구 이거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신 계획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LED도 그 수리를 요구하잖아요. 전기도 요구하고 요즘에 가로등이 태양열로도 되는 게 있다던데 예. 혹시 비교해 보시고 이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더 확인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지금 세라믹으로 남아있는 게 7,999등이거든요.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빠듯하긴 합니다. 그래서 LED 이제 고효율, 밝고 더 선명한 그런 제가 겉으로만 그 형식으로만 아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에 비교 결과에 대한 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실무자하고 소개해서 보고 한번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주실 때 그 가로등이 저희가 아까 제 12,0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1년간 월 1년간 비용을 좀 궁금해서요. 같이 예,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드릴게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세가 한 4천만 원 들어가고요. 1년에요. 가로등, 가로등 하나 전주에다 붙이는데 120, 강간주로 세우는데 200. 그래서 올해 208등 세우고 966등 수리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 수요도 많고 그래서 또 이전에 고쳐놓은 것은 이제 또 다른 신기술이 들어오니까 또 이게 퇴색되고 그래서 약 12,500개 있는데 뭐 상당합니다. 앞으로도 또 개선해 나가고 또 다른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잘 됐는데 가로등이 밤에 우중충하면 모든 것이 다 안 된 것 마냥 그렇게 되니까 민선 8기에서 표방하는 어떤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도 이 읍버터 이 가로등 LED로 바꾸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LED도 아마 수리 비용이 또 이게 하나 나가면 자체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가정용을 써봐도요. 이제 이왕이면 하실 때 전기 요금도 좀 안 나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장기로 계획을 그러겠습니다. 세우신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효율성 좋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세혁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자리 옮기셔가지고 업무 파기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상권 느레상스 공모 계획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뭐 이렇게 구도심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구도심이나 골목 경제 이런 데를 더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HW나 SW까지 같이 들어가는 활성화시키자,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고, 내년에 4월 달에 사업비는 한 약 6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공모사업 준비 계획 중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은 도시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골목길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교통 문제라든가 일반 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거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먼 미래를 보고 또 한 3, 40년 후나 몇십 년 후에 다시 뭐 재개발하는 이런 기능이 아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일 시장 그 주차장 환경 개선이 5억 6천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 앞전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바닥재를 시멘트로 마감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반영된 것인가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영됐어요? 예, 반영됐다는 보고입니다. 사실은 주차장을 잘 지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안 되면은 아쉬움이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끝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원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2천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지금 뭐인가요? 설계비인가요? 아니요, 그 공공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건축서비스진흥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제 그 공공건축 심의 맡기 전에 어떤 구도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담은 용역 비용입니다. 통상 지금 예산 편성부서에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해놨는데 총체적인 사업비 대비 그 확보해야 될 여율들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시기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짐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여율 적용을 분명히 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쓰겠다 생각합니다. 막상 어떤 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어. 용역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금액이 적지만은 맡기는 맡은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를 정확하게 좀 적용해 주면 좋겠다. 예산부사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산정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5억이 증액하는 것은 군비인가요? 이제 그 위에 하원하고 뭐 표기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원님 저 부지 매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추가 부지 매입. 총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뭐 현황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수수료 지원하는데 감액 처분한 거 있는데 감액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판단 미스라는 것 인정하고요. 약간 더 변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이제 판단이 착오됐고 두 번째는 이제 방역 완화가 되면서 배달이 좀 적어졌다. 그래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배달 수수료가 적다. 그래서 뭐 1억 정도면 충분하다. 또 하나는 이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쪽에 배달 앱에 등록된 업체만이 이 배달 수수료를 묵을 수 있는데 우리 해남군의 소상공인은 이 배달 앱에 등록하는 가맹이 적더라. 그래서 이것도 높여야 되고 또한 소비자한테 많이 이 배달료를 부담시켜버리고 업체는 부담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업체한테 주는 돈은 또 그만큼 적어지더라. 이런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반납을 해서 뭐 판단 미스였다는 거 인정하고요. 추후에는 또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군비로 지원이 된다 하면 가맹점에 등록하고 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그 업체가 부담해서 업체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으라 그러면 업체도 좋고 국민도 좋고 이러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뒤늦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좀 더 홍보 많이 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그러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맹에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준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으로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아직 40%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 그래서 몰라서 못 타먹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가 와서 계속 했던 일이고, 이제는 역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홍보를 해버려야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세워준 예산 소중하게 끝까지 다 소진시켜서 소성공인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남사랑 상품권 뭐 발행사업 지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 이건 매입할 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 부가세 적용해서 했는데도 해남 상품권을 주게 되면은 10%를 더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른 가격은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돼서 요청을 하잖아요. 예. 카드로 끊는 해남 상품 카드 뭐 하나 똑같이 그 가격만 지불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차이에서 구매하는 과정에 약간 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읍면에서 해남 상품권을 농협에서 써달라 해가지고 뭐 서명 운동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예. 사전에 잘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예. 또 소상공인 협회하고도 나눠서 이거 잘못하는 지역 갈등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도록 예.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예. 잘 그럴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도를 하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이익 창출이나 이런 것이 이걸 퇴색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엊그제 그 11명 농협 협의회에 참석해서 그 해남군의 입장을 정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품권은 무용론이고 지금 경제사업소하고 주유소를 풀었더니 26.2%가 환전이 돼서 농협한테 갖고 갑니다. 또 환전하고 판매하고 환전해 주는데 수수료가 지금까지 37억 들어갔는데 그것도 농협이 다 갖고 가는 거죠. 신안군이 하나로마트 풀었더니 51.1%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금 분할, 가장 알맞은 분할은 3대 7이다. 농협이 3, 소상공인이 7.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해남군은 지금 26.2% 현재 8월 현재니까 12월까지 가면 30%는 육박한다. 여기를 넘으면 이 상품권은 진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해남군 입장은 통큰 양보 이해를 해주라. 이게 현행 유지가 우리 계획이었고 농협협의회 측에서는 추석 전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서 농협 입장을 이야기하란다. 이렇게 된 현재 진행 상태 보고 드립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 그러는데 예. 황산면 한자마을도 태양광 했는데 시기적으로 또 우리 한전의 수용태세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했잖아요. 2억 원. 예. 어떻습니까? 그 2억은 보존을 어떻게 받는 방법? 이제 일단 반납은 해야 되고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다시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바뀌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발전 태양광 시설 그때 받은 그 허가가 그대로 있다가면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바꿔주라 이것은 좀 받아내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또 한번 논의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에서는 그걸 포기해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뭐 일부는 살아 있고 일부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뭐 다시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분들이 고의성으로 사업을 못한 게 아니라 현재 여건이 안 됐던 거죠. 예. 네. 그대로 진행했다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시간이 좀 걸렸을 그렇습니다. 뿐이지. 아깝기도 하고요 돈이. 예. 예. 좀 자세히 알아서 예. 최대한 진행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매닫기 앞에까지 지금 간선망을 좀 해주잖아요. 예. 도시가스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주는가요? 저희 지원을 해준 게 그 중압관이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원통로 인입관 전까지 거기가 군 지원이고 인입관부터는 이제 개인 집까지. 개인 그게 부담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인입하는 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개인 부담이 커지겠는데. 부담도 커지고요. 또 시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해양가스 측에서는 수익성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군비가 더 지원이 많이 되고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 마련이 일부 해나 읍도 마찬가지예요. 예, 해나 읍도 일부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최소한 또 상수도 같이 집 앞에까지는 해줘야 거 아니냐 그 뜻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식품화단지의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영역이 있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영역인가요? 예, 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산업단지가 5년 이상이 되면 기술 진단을 받아야 된다. 물관리 보존법에 의해서 이번에 하부가 신청했습니다. 좀 농경지고 호수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예, 이 예. 부분을 철저히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가장 민경미 의원입니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한 가격업소에 지원하고 있는 물품이 뭔가요?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 예는 없어요. 착한 가격업소에. 예, 종량제 봉투. 일전에는 이제 한 2년 전에는 그 전포 개선도 소규모로 해줬대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더 증한 것은 당초에 100매씩 줬는데 200매씩. 그 다음에 도에서도 도비로 같이 주자. 그래서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보고 드린 게 약 800만 원인데 가구당 40만 원씩이니까 결국은 60만 원 플러스 상하수도 감면. 이게 지금 혜택이 다인 것 같아요. 예. 착한 그나마- 가격업소가 몇 개수 정도 되죠? 22개입니다. 예. 더 추가로 많이 발굴할 수 있죠? 그래야죠. 예, 조건이 예. 되면은 예, 예.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럼 많이 이용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매일시장을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죠? 글쎄요, 몇 번. 한 번 했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예. 이건 자료로 내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요약을 해가지고 예. 그 연도별 지금 수년간 했잖아요. 연도별로 투입 내역, 사업별로 투입 내역, 예. 투입액이요. 예, 예.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5일 시장에 주차 빌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진출입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진출입로는 이제 또 고견 많이 주시고 여론상 그래서 추석 이후로 밀렸고요. 그 진출입로는 이제 거기 현재 진출입로는 막아지고 저쪽 북부순환로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 옷가게가 9군데가 있는데 이 옷가게는 뭐 배째라 식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골목길로 나가는 그 방법을 저희가 실험해봤는데 가능은 합니다. 이게 출구하고 진입하고 또 나눠버리면 좋겠어요.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사람을 좀 더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하게끔 거기다 신경 쓰고 워낙 거기가 입구가 열악해서 그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있는 집 두 채는 절대 안 되던가요? 예. 그 어디 두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예. 소통을 해서 예, 예. 그 두 채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야만이 거기가 그 뒤쪽 예. 창고부지 말씀하신가요? 그 집 두 채가 있잖아요. 지금 주차 빌딩 지으려고 한 뒤쪽으로 공원 쪽으로요. 예, 공원 쪽으로 들어올 때 거기가 이제 그저께 무슨 무슨 좀 뭐 해줄 테니까 하자고 빅딜이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의견에서는 살란다. 예, 팔기만 하면 살란다. 예, 예. 이렇게까지 던져 예. 놨단 말입니다. 조금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이 두 채만 우리가 매입해 버리면 그렇습니다. 좀 규모가 있어요. 예.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과일 가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뒤쪽에 지금 주차장 뒤쪽이요. 예. 그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더 논의해서 보고들이 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5천만 원 삭감하고 계시는데 예. 어때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ESG를 아주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일회용품을 배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우리 군비로 한다면은 일회용품을 배달하는 업체는 지원을 지향하고 예. 말 그대로 순수하니 우리 그릇으로 해서 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 내년에는 그렇게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방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안 찾아서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예. 해남 사람 상품권이 내년에 지금 우리가 4% 6%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내년에는 어때요? 더 떨어지죠? 내년 이제 기재부로 기재부 확정이 9월 2일인데 얼만큼 민주당에서 살려줄지 모르겠고 이제 작년에 100억 받아서 1,75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상품권이 정말 국민들한테 효용이 있었다. 근데 올해는 45억으로 뚝 떨어지고 발행액도 뭐 1,174억밖에 안 했으니까요. 내년에 지속 가능하겠냐? 이제 농협하고도 문제였습니다. 더 적게 만들고 할인율 더 낮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로 마트가 묵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는 할인이 좀 어렵지 않겠냐. 예. 점진적으로 국비 지원은 없어질 걸로 그럴 생각을 것 해야 같습니다. 되거든요. 한 5년 동안. 그러면 앞전에 조합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장단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지자체에서 포기하고 있는데 나오죠. 그래서 광주, 성남 몇 군데 나오고 중단 있잖아요, 내지는 지금. 취소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예. 우리도 머지않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겠죠.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고 예, 예. 며칠 전에 매일시장 상인회 예. 대표님하고 몇 분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하나로 마트에 들어가는 것들 한 2년 정도만 유예를 해주면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오픈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도 완전히 자리매김이 된 다음에 예. 하면 같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요. 예. 계시는데 해남 사람 상품권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것이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군비로 할인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게. 예, 마냥 차라리 막을 수 그렇죠. 없습니다. 예. 다른 사업하지. 그래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요. 어째요? 지금 발전소 주변 사업은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이 남고 쳐지잖아요. 예. 주민 수건 사업까지 거기가 된다면은 주민 수건 사업은 다른데 그 혜택을 못 보는 대로 좀 해주고 가로등 주변 그 마을은 주민 수건 사업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죠. 예. 하고 있는 사업도 남아 돌아가니까. 주민 수건 사업은 조금 지양해라 이 말씀인가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도. 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요즘 내가 어디 한 군데를 갔는데 저상이랍니까? 땅 위주로 쫙 비춰가지고 멋있게 나오더라 LED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로등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높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참 예. 좋더라고요. 하면 예. 하나니 좋고 좋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땅끝 마을을 가다 보면은 그 폐가 된 호텔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부터 땅끝 마을까지 가는 데는 가로등이 몇 군데는 있지만은 아주 동네 들어간 길맛도 못해. 예. 일반 동네 들어가는 예, 예. 길맛도. 그래서 땅끝 마을 가는 관광지를 가는 밤 늦게 도착하는 분들이 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거기서부터 마음이 설렐 수 있도록 예. 가로등을 한번 멋지게 한번 예. 땅끝 마을에 맞게 좀 해보세요.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신 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경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가지고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혜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식품 특화된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가 4,700만 원이 증됐는데 예.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361조. 어디 말씀하신 기술 진단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공공 폐수 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 예. 이 기술 진단 용역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물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5년 지은 지 5년 이상 된 데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맡아야 된다. 이 기술 진단 용역비입니다. 물은 그 폐수 처리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그 진단 용역비입니다. 그럼 그것만 따로 좀 발주를 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시려는 데 말씀이세요? 그것만입니다. 그러니까 5,100만 원짜리는 가면 뭐예요, 이거? 기정액이 5,100만 원짜리. 어디가 기정이십니까? 아, 시설비 전체에서 다른 쪽에 또 시설비가 있는데 총계에는 5,100만 원으로 나오고 이 분야만 4,700은 새로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5,100만 원짜리 가면 뭐 시설 하는 데 쓰는 그렇죠. 비용이요? 다른 것까지 하나가 시설비가 있겠죠. 뭐 몇백만 원짜리.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5,100이 된다. 이 북이고요. 이 단일 건으로는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 용역비 지금 4,700만 원 세우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저희가 딱 5년째라 잘 돌리고 있다는 그런 용역을 받아서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매년 한 5천만씩 없어지네요.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아, 그 자료를. 예. 이제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항만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인지. 예. 다음 5년 차에는. 아니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시스템상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기술 진단 용역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하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무튼 해남사랑 상품권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 다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제 중앙 보조금 자체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고 이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해남군도 이제 고민이 아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예. 뭐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 보조금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협조가 이렇게 해줘서 그래도 해갖고 올해는 또 60% 정도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엔 더 줄인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지역 화폐가 되겠습니까? 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그 10% 할인이 아닌 저희 조례에 나온 기본이 5%, 명절이나 이럴 때 7%가 이제 조례에 나온 상황이고 특수한 경우에 10% 하자. 올해 재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7% 하자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10%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제 노력고 그래서 10%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 그래라 이렇게 해서 지금 10% 공포했고요. 내년에 본다고 하면 이 상품권 자체는 이제 금액면에서는 그러지만은 운영면에서 보면 경기도처럼 소상공인을 더 줄이자 이렇게 매출액 예를 들어서 매출액 10억 이하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하자 이게 경기도 방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출액 50억인 데는 이제 탈출시키자. 그렇게 되면 쓰는 입장에서는 또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쓰는데 상품권 안 받습니다 이러면 이도 우리 촌에서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와 사용처를 두 개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이 제일 깊지 않겠냐. 큰 틀로 본다 하면 할인율과 발행액은 좀 줄인다. 그러나 지속은 가능해야 된다. 일단은 농협조합장님들은 이제 행정이 약속을 했으니까 풀어달라. 이런 취지고 우리 행정은 통 크게 좀 이해를 좀 구해주라. 이런 차원인데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이제 중앙지원금 자체가 줄어든다라면 매출액 10억 이상은 이제 우리가 안 되고 10억 미만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고민도 해볼 대상입니다.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면 농업도 하나마다 프로적으로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10억 이상 된다면 어차피 대상이 안 시작 못 되니까.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조율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살려서 현재까지 좀 가면 좋겠는데 하여튼 국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또 가끔씩 보고 드리면서 예. 좋은 방안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무튼 경제 활성화부터 잘 깨서 예. 잘 살기 좋은 해남 잘 만들어 주시죠, 과장님.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환경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교통관에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교통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두시고 국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이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근본 3회 추경에 28억 3,497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39억 7,33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 및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미세먼지 5등급 경유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950만 원 추가 배정되어 군비 포함 9,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위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와 관리 이탁하려 했으나 민원 응대나 간단한 수리만 가능하다 하여서 이탁이 아닌 직영코자 협약 수수로 400만 원을 감하고 공룡화석지 사업소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및 관리비에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대가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1억 5,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 화물차 보급량도 9대가 확대되어 2억 25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도 6대가 확대되었습니다.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국비가 감소하여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되어서 평가위원 심사수당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 교육시설에 대해 전기버스 보급사업 국비가 배정되어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저희가 수정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후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입니다. 과거 1, 2년간 사용했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양을 측정하여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입자 인센티브 구간이 확대되어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27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 관리입니다. 391페이지 생활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2명이 신규 채용에 따라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에 6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환경미화 청소 차량 신규 출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700만 원과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5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상계면 청소 차량 구입 관련해서 저상향 압축 차량에서 징계 차량으로 변경 요구됨에 따라서 9천만 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남읍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및 음식물 수거 용기 노상 방치 지도를 위해 4개월간 2명에 대한 인건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치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로 5,600만 원과 해남읍 홍보물 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 민원이 반복되는 5군데에 대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에 기간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저희가 1,417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면 노아리 공동집화장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변상금이 부과되어 27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교환물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의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6,630만 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자원순환 기반 조성 사업 운용 물품 구입 810만 원, 컨테이너 700만 원, 수고 운반 차량 구입비 5천만 원, 업무용 PC 구입으로 1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사업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자체 관리 화장실 9개에 대한 수선 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했으며 국민안심 공중 화장실 구축 선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특교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강골 공중 화장실 철거 및 신축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산 3만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집진기 수리비를 8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자원 처리 시설 공공 운영비를 유류 단가 상승과 반입 쓰레기량 증가로 중장비 및 차량 운행 횟수가 증가하여 2,168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5천만 원 유지보수비 증액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복도제 적치장 조성 설계 용역에 2천만 원, 생활자원 처리 시설 개근대 주변 콘크리트 바닥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바닥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생매립시설 시설물 유지 보수에 1,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 처리시설 방역용 약품 구입에 1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고 소각시설 승원용 연료비를 1,112만 원 증액과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성별시설 제작 설치 사업은 보조율이 변경되어 4,200만 원을 군비에서 감하고 도비에 증편성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행정구현 정책입니다. 성내지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부지매입 보상결정액 증가로 4억 9,32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세순교회 임차 공용주차장 포장공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부지 매입보다는 10년 무료 임차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해남읍 국유지구 공용주차장은 국고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국비 3천, 군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49개소 6,666만 원 검사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2억 8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해남 동초 등 6대 신설과 6대를 이설하여 교통사고 예방고자 합니다.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금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액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20%, 군비 75%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남사랑 택시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재원 변경된 사항으로 국비 5천, 도비 3천을 증하고 군비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택시 방범 등 및 빈차 등 교체 지원 사업에 1,467만 9천 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에 노후화된 택시 승차대 비가림 시설 연장 및 데크 신규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3천만 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 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차내 범죄 예방 및 사고 상황 파악 등 교통 안전을 위해 2개사 28대에 대해 각각 30만 원 지원하는 도비 30% 보조 사업으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류비 상승 및 연중 무휴 24시간 차량 운행에 따른 운전행 추가 채용 등 9,11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카드 발급기와 사모품 구입비 250만 원 그리고 보상금의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면허 반납자 증가로 8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채권에 대해 1,2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7페이지입니다. 예,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자율적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참여 실천 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서류 심사, 발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어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9천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극 및 영상 제작, 음식물 감량기 설치, 공동 텃밭 가꾸기 사업, 전세대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입니다. 저희가 당초 수정 예산을 제출한 사유는 공모사업 계획에 의거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으나 행안부로부터 특교세는 일반 소형비적 성격을 제외하고 편성하라는 추후에 지침이 다시 전달되어서 기존에 저희가 특교세의 일반 운영비적 성격을 해온 것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고 그러면서 일부 사업이 개수 조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먼저 탄소 포인트제 운영 일시사업 인건비입니다. 기정액보다는 예산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홍보를 위해 4개월 채용하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현수막, 광고, 홍보물 제작 등으로 1,8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 실천 홍보 영상에 2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비 150만 원, 공연 의상 소품 등 구입에 300, 탄소 중립 생활실천 교육비 476만 원, 탄소 중립 생활실천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생활실천 연극 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천마을 커뮤니티 운영 행사 지원 실비로 실비 지원금으로 7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계단 표찰 설치에 특효세 2,400만 원 그리고 공동 텃밭 설치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감량기 구입 및 설치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주 환경교통과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탄소 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신규로 해서 작성된 거죠. 네네.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 실천 사항을 중점 홍보하고 탄소 포인트제 가입이라든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주로 선정된 이유는 공모 생활 실천 관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극과 영상을 제작한다는 취지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특교세 3억
아, 이거 예. 아까 추가로 네네 해서, 예, 수정 예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지금 금강로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에 지금 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 화장실 철거하고 그 규모로 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네, 이것 또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확정됐던 사항이고요. 도쿄에서 1억 원이 저희가 받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금강고개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옆에까지 약수터 부분까지 좀 저희가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예상 사업비는 7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부 이제 나온 것만 우선 네, 저희가 받은 거 어. 1억 그것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할 것 같아요. 예. 내년에 그럴 것 본예산에 미 예. 포함해야 됩니다. 지금 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지금 터미널 로우 택시 승강대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건 예, 거기 일부가 차상 파손되고 차강 효과가 떨어져서 그걸 좀 확장시키고요. 지금 대부분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서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것은 개보수하고 개보수하면서 데크까지요? 데크까지 이 사업비로 기존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3천만 원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예, 아까 그 화장실하고요. 여기 세부 내역 좀 다시 자료로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희군 의원님 지라시입니다. 아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기 승용차가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쩝니까? 신청자 대비 지금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해남군에 전기 자동차가 한 300대 정도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신청자도 상반기에 좀 늘어나서 이번에는 지금 국비가 또 추가되고 된 상황이라서 신청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해가지고 신청 받으면은 그 희망자 네네. 현황하고 현재 보급된 거 네네. 그런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꿔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지금 거기는 이제 국비가 감소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물량이 적어진 거고요. 또 이제 전기차로 해서는 지금 389페이지에 나온 거는 전기 버스. 아니 그거 말고 어린이 네네. 통학 차량. 요거는 지금 국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 어린이 통학 차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해가지고 총 12개 대상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차량 자체도 우리가 지원하는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청에서 차량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그 뒷페이지에 있는 버스로 합니다. 버스로. 네네, 전기버스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아동공부방 같은 경우도 뭐 지원한가요? 네,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거의 한 대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사실은 아동공부방이나 이런데 차량들이 좀 예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검토 대상에 우선순위를 좀 줘도 어쩌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 버스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아동공부방은 환경이나 운송수단이나 다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시되 네. 좀 취약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계단 표찰 설치를 6개소 하신다 했는데 대상 아파트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건데요. 지금 전남도에서 하는 실천마을 평가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데가 지금 저희한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부 의견 수렴을 했고요.
거기가 이제 끝나면 다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5개소에서 6개소. 지침을 좀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지침 한번 주면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네, 공동주택 관리사들이 배치돼 가지고 사업 주체가 정확하게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관리가 잘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영세하거나 관리 주체가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찰이나 이런 관리들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준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인건비 지금 한 사람분 인건비입니까? 어떤 인건비인가요? 지금 해남읍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4개월간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그 환경부의 그 계획이었는데 각 지역별 쓰레기량을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걸 매년 연도별로 해가지고 전체 치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계획대로라고 하면 올 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쓰레기 현재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조사를 했다든지 그 양을 유추해서 갖고 있는 어떤 현황들이 있는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방치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청소하려고 읍면에다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방치 쓰레기로 조사된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가 일상경비원에 내려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 청소하는데 한 810톤 정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뭐 수거 장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무튼 쓰레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방치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갖고 거의 연차별로 정리해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우리가 몇 개소 정도 지금 돼 있죠? 지금 현재 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0개소 또 설치했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무단투기 이건 통합관제소라든가 이런 데 연동이 돼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면은 처벌하거나 뭐 단속했거나 이런 실적들은 있습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상반기 때는 한 4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좀 강하게 단속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더욱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회용컵 자체를 1년에 한 400개 개인당 쓴다고 그래요. 또 비닐봉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가기 위해서는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 단속도 그런 걸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서 지금 폐기물 처리가 어디 있는가요? 처리 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그전에 뭐 네. 하마동가 쌍마동가 뭐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원심력 집진장치 보수는 어디 것인가요? 원심 몇 페이지신가요? 393번지. 지금 하산 산마도 겁니다. 예.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해양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를 같이 처리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네. 아마 생활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 관리도 운영도 잘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걸 한 2-3번 가봤는데 운영이 된지 안 된지 잘 한번 지도를 잘 필요해요. 예. 또 거기에 관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한가요? 우리 쓰레기 처리장인가? 이거 지금 직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생활자원 처리 시설. 예, 예. 네. 우리 기술력 확보라든가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 없을까요? 네, 특별히 저희 쪽에서 계속 그 무기직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같이 하다 보고 또 조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문제 크게 없습니다. 전문화된 시설을 좀 위탁하거나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이제 이런 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중대재해법이 그러죠. 적용되는 것 예. 같아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직접 뭐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지경이 옳은 건지 이탁이 옳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395쪽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 지금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있죠. 네, 단속 카메라가 지금 총 1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30km 이상의 어떤 개선 대책 같은 거 혹시 없는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학교 앞에 가속만 있어서 지금 이번에 신호까지 포함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다기능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간대하고 안 움직이는 시간대를 구분한 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아직도 폐교 앞에가 거의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해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교통약자 특별 이건 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어요. 아무튼 이건 그 운영비 세부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사실은 고령자들이 경찰서까지 꼭 나와서 반납을 했었는데 그 군에서 우리가 제도 개선 요구를 했어요. 파출소에다 반납해도 되도록 했는데 이의 경우에라든가 경찰서에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홍보하셔가지고 면에다 반납해도 면 파출소에 반납해도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같이 좀 경찰서하고 연동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연 질의하실 거예요? 과연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침출수 처리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올해 처음 좀 예산이 좀 적게 정비하는데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까지는 갈등이 없고요. 저희가 팀장 중심으로 해서 기로리 쪽이나 이런 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오는 게 가장 그러죠. 이상적이겠죠. 예. 본원이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안아지 가면은 그 골프장 있어요. 네네. 골프장 가시면 네. 그 음식물 처리기를 놨는데 처리 자체가 전혀 거기서 다 미생물로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좀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직원들 가서 한번 그런데 설치됐는데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 하시고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오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각장 이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거기 우리 직원분이 한 분 또 화상 입은 적이 한 번 있었죠. 직접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시다가 화상을 입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위탁 주지 않고 관리해 가실 겁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것이냐를 놓고
장단점을 반드시 분석하겠습니다. 비교 분석 후에 물론 전문 업체에다 맡길 경우에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근데 중대재해법이 정말 무서운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만 뭐 사고 나도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로리하고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제 장단점을 반드시 비교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획기적인 제품이 있으면 음식물 자체가 쓰레기가 자체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 차량이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랄지 인력들이랄지 모든 부분이 다 경비가 소요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즘에는 보니까 막 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주고 또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투자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나중에 가면 환경이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수하다 생각되면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해남군대 ESG 실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환경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천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고민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 음식물 감량기계 자체는 내년도 예산 신규 시책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까지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토록 하고 제322 해남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